안녕하세요. 스미다스입니다. 네, 2부. 제가 1부 마치고 나서 지금 새벽 6시인데요. 제가 1부 마치고 나서 급 허기가 져가지고 한 10장 읽고 나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 글자 크기 요런 거를 한 10장 읽고 났더니 급 허기가 지고 현기증이 나서 급히 GS25로 달려가서 참지 마요. 예. 참지 마요 삼각김밥을 급 섭취를 하고 다시 돌아와 앉았습니다. 전투식량인 오니기리를 먹었기 때문에 다시 기운을 내서 이자들의 범죄 행각을 낱낱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어서 이제 김기현 울산시장 등 관련 범죄 첩보서 경찰 하달 혐의 관련입니다. 피고인 문혜주는 2019년 10월경 이거 아니구나. 2019년이 아니고 이거 오타입니다. 피고인 문혜주는 2017년 10월경 위와 같이 생산한 범죄 첩보서를 상급자인 이광철 선임 행정관과 피고인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순차 보고하였다. 피고인 백원우는 범죄 첩보서가 민정비서관실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내용 또한 차기 선거의 경쟁 후보자 측에서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도록 촉구하여 선거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범죄 첩보서 내용의 진위에 대한 검증 절차나 첩보 출처 등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경찰에 하달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하고자 하였다. 이런 이제 앞에 말한 이제 피고인 백원우 비서관의 이제 이런 의도라든지 또는 심중 같은 거는 백원우 비서관의 이제 직접 진술 또는 이제 밑에 부하 또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아마 교차 확인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전에 당적을 가지고 있었고 정치인 출신인 피고인 백원우 본인이나 민정비서관실에서 직접 범죄 첩보서를 경찰에 하달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한 부당한 직무 수행이 향후 적발되어 문제가 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 권한은 없으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장 등을 감찰하고 비위정보 수집 권한이 있어 해당 비위정보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이첩해온 반부패 비서관실을 통하여 이를 하달함으로써 범죄첩보서 하달이 마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가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 백원우는 그 무렵 피고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범죄 첩보서를 직접 건네주면서 이 첩보서 내용은 울산 지역의 파단 이야기다. 경찰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경찰이 민기적거리는 것 같다. 이거 좀 엄정하게 수사 좀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범죄 첩보서를 경찰에 하달하여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박형철은 범죄첩보서의 내용을 직접 읽어보고는 해당 범죄첩보서의 생산 내지는 수사기관에 하달하는 것이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 반부패 비서관실 등 대통령 비서실 내 어느 부서의 권한이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심각한 위법임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공한 첩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같은 비서관실 내에서 근무 중이던 평소 같은 비서관실 내에서 근무 중이면서 이선 의원 출신으로 청와대 내에서 이제 입지가 굳은 피고인 백원우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죄첩보서 내용의 진위에 대한 검증 절차나 첩보 출처 등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백원우가 지시한 대로 반부패 비서관실 소속 경찰 파견 연락관에게 범죄 첩보서가 피고인 백원우로부터 전달받은 것임을 설명해주고 이를 그대로 경찰청에 하달하게 하였다. 이 내용은 아마 박형철 비서관이 이제 사실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연락관은 2017년 10월경부터 2017년 11월경 사이에 직접 경찰청을 찾아가
지방자치단체장, 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 범죄 첩보서를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에게 전달하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7년 12월 28일경 이를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하였다. 바. 피고인 황운하,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표적 수사 지시. 관로 1. 경찰 수사의 한계. 검사, 사법경찰 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에 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 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 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국가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 공정,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건 관계인의 관련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특히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검사와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러한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 공정하게 단속 수사를 하여야 한다. 2. 관로 2.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부당한 표적 수사 지시 등. 피고인 황운하는 울산지방경찰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경부터 수차례 소속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정보경찰이 밥값을 못하고 있다. 사회단체와 지도층, 울산시청 공무원들의 비리를 수집하라. 선거 사건 첩보를 수집하라. 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게 울산 지역 토착 세력인 시장과 국회의원 등 친인척 비리에 대한 사정 활동을 강화하라. 토착 세력에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하지 말라. 구청장 비리 행위 사정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내부 간섭과 지휘를 구분해라. 중요 사건은 모두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특히 정보과 수집 첩보와 하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하라면서 공공연히 피고인 황운하의 지시에 따라 수사 대상과 방향을 정하도록 소속 경찰관들을 압박하였다. 피고인 황운하는 위 나한 기재와 같이 2017년 9월 20일경 차기 울산시장 선거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피고인 송철호로부터 김기현 관련 울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김기현 울산시장과 그 주변 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과 집중 수사를 더욱 독려하였다. 피고인 황운하는 2017년 9월 22일경 소속 경찰관들에게 지능범죄수사대에 양질의 첩보 및 수사가 없으니 조별로 10월까지 양질의 첩보, 선거사건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하였고 2017년 9월 27일경 선거 관련 예상 후보자 불법 사전선거운동 동향 등을 파악하라 라고 지시를 하였으며 특히 2017년 9월 하순경 지능범죄수사대장에게 김기현의 형과 동생이 뭐하는 사람인지 그 30억짜리 각서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를 확인해보라 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건설업자 김땡땡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던 지능 1팀장에게 구체적인 수사 경과를 파악하도록 지시하였고 지능 1팀장은 2017년 9월 하순경 건설업자 김땡땡이 동종 사건으로 여러 차례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여 모두 그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 그리고 건설업자 김땡땡이 고발한 본건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실, 그리고 건설업자 김땡땡이 아파트 시행으로 분양이 완료되면 김기현 울산시장의 친동생에게 30억 원을 준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이용하여 김기현 울산시장 측을 협박한 사실, 그리고 이제 건설업자 김땡땡이 최근 송철호를 통해 민정수석을 만났는데 현 울산지방경찰청인 황운하를 내려보낼 테니 고소하면 해결된다는 말을 채권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건설업자 김땡땡이 김기현 울산시장 측에 앙심을 품고
송철호 측에 위 내용을 전달하여 내년 지방선거 때 김기현 시장의 가족들 비위를 거론하면서 선거에 이용할 것이라는 풍문이 있으며 김기현의 처남을 채용하여 플랜트 재작업을 운영 중인 인땡땡이 최근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자 김기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김기현이 면담을 거절하는 바람에 이땡땡이 자해소동을 벌이면서 김기현 시장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A4용지 5장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황운하는 보고서를 지능범죄수사대장을 통해 보고받았다. 관로 3.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이례적인 범죄첩보 생산. 한편 2017년 9월경 피고인 황운하로부터 연일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한 토착비리 범죄첩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받은 울산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총경은 2014년 국회의원 선거 때 송철호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송철호 등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땡땡땡에게 연락하여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한 토착비리 정보가 있으면 알려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홍보담당관은 2017년 9월 30일경 울산지방경찰청 정보과 경위와 동행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커피숍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후 홀로 커피숍에서 땡땡땡을 만나 김기현 시장이 모 건설의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전기 사용 관련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여 주었고 김기현의 처 이종 사촌이 금품을 제공받았으며 김기현이 정치자금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작성한 진정서를 전달받아 이를 동행했던 모 경위에게 전달하였다. 그런데 진정서에 기재된 내용은 2014년 4월경 울산지방경찰청 정보과 소속 경찰관에게 제보하고 그 무렵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은 접수받은 제보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외에 별다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사건으로 6년 전에 이미 발생한 사안이었고 이에 2017년 8월경 재차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다가 진정을 취소하여 2018년 3월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남 종결 처벌한 사건과 동일한 사안이었다. 울산지방경찰청 정보과 모 경위는 다음날 2017년 10월 1일경 홍보 담당관을 통해 받은 진정서를 토대로 김기현 울산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및 모 건설 갑질 횡포라는 제목의 범죄첩보서를 생산하였다. 2017년 9월 30일부터 2017년 10월 9일까지는 추석, 개천절, 한글날 등이 이어지는 10일간의 연휴 기간이었음에도 모 경위는 2017년 10월 1일경 위 첩보서를 즉시 범죄첩보를 생산한 사실과 그 범죄첩보 내용을 직속 상관을 통해 피고인 황운하에게 즉시 보고하였고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황운하는 지능범죄수사대장과 지능 1팀장 등에게 범죄첩보 제보자를 즉시 소환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2017년 10월 1일 저녁 7시 50분경부터 2017년 10월 2일 새벽 2시경까지 제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된 직후 그 결과를 보고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17년 9월 30일부터 2017년 10월 9일까지는 쭉 10일간의 연휴였습니다. 골든위크. 연휴였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어떤 범죄 첩보나 수사라면 이 기간 동안에 경찰은 그냥 일상적인 방범활동만 하고 놉니다. 이런 식의 수사를 안 해요. 연휴니까. 근데 연휴에 보고를 했더니 황운하는 즉시 소환해서 조사하라고 그러고 연휴 기간 동안에 즉시 소환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인 게 아니냐 의심받는 겁니다. 이런 디테일한 정황들을 보게 되면 황운하 이 새끼가 작정하고 개입된 게 드러납니다. 암튼 관로 4.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게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 등의 혐의. 피고인 황운하는 연휴를 마친 직후인 2017년 10월 10일 오후경에 예고 없이 지능범죄수사대장, 지능 3팀장, 지능 3팀 팀원, 지능 1팀장을 청장실로 불러 건설업자 김땡땡 고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서
수사 의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난하였고, 야 니네들이 수사 의지가 없으니까 그런 거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비난했다는 거죠. 그리고 신천동 아파트 공사 관련해서 김기현 시장이 형 동생 통화해서 이권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건의 본질은 김기현 시장의 측근이다. 이들을 인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해라. 건설업자 김땡땡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왜 죄가 안 되는 것이냐라며 추궁하였으며, 건설업자 김땡땡이 제출한 고발장에 김기현 시장의 형제들이 인허가를 대가로 3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용역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느냐, 그 돈이 김기현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지원되었고 김기현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고 하니 확인해보라며 수사 대상과 혐의를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수사 방향과 결과까지도 사전에 미리 특정하여 암시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그러나 건설업자 김땡땡이 고발한 사건은 위 가의 관로 2항 기재와 같이 2017년 9월 하순경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고, 피고인 황운하도 그 수사 경과와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는 사실 등을 송치 전에 사전 보고받은 사건이었으며, 피고인 황운하가 언급한 위 30억 원의 용역계약서는 건설업자 김땡땡이 제출한 50여 장 분량의 참고자료 말미에 첨부되어 있을 뿐 건설업자 김땡땡이 고발한 고발 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었다. 피고인 황운하는 신땡땡 수사과장을 불러들여 그 건설업자 김땡땡을 직접 만나서 수사가 미진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들어보라고 지시하였고, 지시를 받은 신땡땡 수사과장은 그 무렵 건설업자 김땡땡을 수사과장실로 불러 면담하면서 건설업자 김땡땡의 주장을 듣고 건설업자 김땡땡에게 당신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다라고 말한 후 건설업자 김땡땡이 주장하는 의혹들을 정리하여 지능범죄수사대장에게 전달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지능범죄수사대장 등은 2017년 10월 중순경 피고인 황운하에게 고발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중에 용역계약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확인이 되었다. 하지만 고발인은 고발인 수사 때도 용역계약서와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해 달라는 등의 어떠한 언급이 없었고, 용역계약서는 고발 범죄 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자료이고 30억 원이 실제 지급되지도 않았다. 건설업자 김땡땡이 제기한 의혹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용역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굳이 의율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적용하려면 변호사법 위반 정도를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나머지 건설업자 김땡땡의 주장은 이전에도 수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추측에 불과할 뿐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이 지능범죄수사대장이 지금 이렇게 수사하시면 나중에 이게 선거법 위반도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사실대로 얘기한 거죠. 그러나 보고를 받은 피고인 황운하는 사실은 고발 사실과 무관한 참고자료 중 일부를 기억하지 못한 것에 불구하고 실질은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사건에 대해 피고인 황운하가 원하는 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에서 배제하는 것임에도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서가 사건 기록에 첨부되어 있는데도 그런 자료가 없다고 청장에게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사유를 내세워서 정기인사 시기가 아님에도 감찰인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모두 다른 경찰서로 보내라고 지시하였다가 수사과장과 인사계장이 승진이 임박한 경찰을 타 경찰서로 전보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이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하자 2017년 10월 24일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수사 2계장으로, 모 경위를 울산 남부경찰서로, 모 경사를 울산 중부경찰서로 전보하는 좌천성 인사발령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황운하는 부당한 인사조치를 통하여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지시가 부당한 경우라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피고인 황운하는 윤땡땡의 후임으로 지능범죄수사대장에 부임한 경정에게 건설업자 김땡땡의 고소고발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그 정땡땡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부임 당일인 2017년 10월 25일경 건설업자 김땡땡을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불러 그 서땡땡 후임의 경위 후임인 최땡땡 경위 등과 함께 면담하면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고 김기현의 형 동생에 대한 비위 내용도 적극 확인할 테니 우리를 믿어봐 달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황운하는 회의 때마다 참모들에게 김기현 울산시장의 친인척 및 측근의 비리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라. 다른 사건은 뒤로 미루더라도 울산시장 관련 비리 사건에 지능범죄수사대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신속 수사하라. 일주일 단위로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사건을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 등의 지시를 하달하여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집중 관리하였다. 이게 다 관련 경찰관들의 진술을 통해서 확보된 겁니다. 이후 피고인 황운하는 최땡땡 경위도 관련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는 2017년 11월 중순경 성땡땡 경위를 지능범죄수사대로 비공식 파견받아 관련 사건을 담당하게 하였고 관련 고소 고발 사건만을 전담하도록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게 하는 한편 기존 수사팀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수사 대상과 방향을 정하여 대규모의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그런데 성땡땡 경위는 이전부터 고발인이 이제 건설업자 김땡땡 씨와 유착하여 부적절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찰관이어서 신땡땡 수사과장이 두 차례에 걸쳐 성땡땡 경위를 지능범죄수사대에 오게 하여 고발 사건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반대하였음에도 피고인 황운하는 고발인 사건을 성땡땡 경위에게 배당하여 김기현 울산시장 및 그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를 자신의 의도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땡땡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치하였다. 이 성땡땡은 건설업자 김모 씨에게 뇌물을 받고 또 이권을 약속받고 여러가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 울산시장 비서실장인 박모 비서실장의 형을 찾아가서 음해를 하고 네가 한번 연락해 봐라는 등의 여러가지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지금 기소돼 있고요. 아마 곧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4. 청와대 하명수사에 따른 표적수사 진행. 이처럼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수사와 내사가 계속되던 2018년 1월 초순경 피고인 황운하는 청와대가 생산하여 경찰청을 통해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한 지방자치단체장 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 범죄첩보서를 수신하였다. 피고인 황운하는 정땡땡 지능범죄수사대장에게 김기현 울산시장과 박기성 비서실장 등에 대한 비리를 제대로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였고 특히 김기현 울산시장의 친형제 등에 대한 인허가 관련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질책하면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고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하였다. 전땡땡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양땡땡 경위에게 경찰청에 범죄첩보서의 출처를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였고 양땡땡 경위는 경찰청 특수수사과 손땡땡 경위에게 연락해서 본건의 범죄첩보서가 청와대에서 하달되었음을 확인한 후 이를 울산 정땡땡 지능범죄수사대장을 통해 피고인 황운하 등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니까 피고인 황운하는 이 시점에서 이 범죄첩보서가 청와대를 통해서 내려왔던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본인은 지금까지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땡땡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청와대에서 하달된 범죄첩보서 내용 중 김기현 울산시장 친형제 등의 인허가 관련 비리 부분을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성땡땡 경위 등에게 김기현 울산시장과 박기성 비서실장 등의 레미콘 납품 관련 비리 등 부분을 지능범죄수사대 양땡땡 경위 등에게 박기성 비서실장의 인사비리 부분을 지능범죄수사대 우땡땡 경위 등에게 각각 배당하면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니까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금 김기현 울산시장 털은데 완전 집중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한 개 부서에만 배당한 게 아니고 이 세 개 팀에게 나눠가지고 배당하고 이 사건들을 집중수사하라고 한 거죠. 이건 한 사람 잡자는 거죠. 그냥 관련 1. 건설업자 김땡땡 고발 사건 관련 표적수사 진행.
김기현 울산시장의 친형제에 대한 인허가 관련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배당받은 지능범죄수사대 소송 성땡땡 경위 등은 피고인 황운하와 정땡땡 지능범죄수사대장의 지시에 따라 2018년 1월 5일경 사실은 수사 또는 내사에 착수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마치 건설업자 김땡땡의 고발로 수사에 새롭게 착수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건설업자 김땡땡에게 고발 내용 및 적용 죄명을 상세하게 알려주어 건설업자 김땡땡으로 하여금 고발장을 작성해 오도록 하였고, 건설업자 김땡땡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자마자 곧바로 건설업자 김땡땡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함과 동시에 피고발인들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였고, 김기현에 대한 표적 수사를 숨기기 위해 피의자 명단 정산 정보에서 김기현의 이름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전에 건설업자 김땡땡이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고발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김기현의 울산시장 선거캠프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한 윤땡땡을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조사한 가명조서를 위 변호사법 위반 사건 기록에 편철한 후 다시 위 윤땡땡을 실명으로 조사한 실명조서를 위 변호사법 위반 사건 기록에 추가로 편철하여 새로운 객관적인 제3자 진술이 더 있는 것처럼 가정하였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증언을 했는데 이 한 사람의 증언을 가명을 한번 쓰고 또 실명을 한번 써서 작성함으로써 마치 두 명이 진술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겁니다. 이 성땡땡 경이라는 새끼가 돈 받아 처먹은. 이후 성땡땡 경위 등은 피고인 황운하의 지시에 따라 2018년 2월 27일 체포 및 압수수색 검증영장, 2018년 3월 14일 압수수색 검증영장, 2018년 3월 29일 구속영장, 2018년 4월 23일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김기현 울산시장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진행하였다. 2018년 3월 16일 방송 뉴스 등에서 경찰은 김기현 울산시장의 친동생에 대해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을 시작으로 아래와 같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형과 동생이 아파트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졌다. 피고인 황운하는 2018년 3월 21일경 성땡땡 경위가 건설업자 김땡땡과 유착되어 사건 관계인을 협박하였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 무렵부터 성땡땡 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 심땡땡 수사과장과 정땡땡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부터 성땡땡에 대한 직위 해제를 건의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성땡땡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까지 지능범죄수사대에 잔류하며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수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담당 경찰 공무원이 검찰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죠. 직위 해제하지 않고. 관로 2. 레미콘 납품 관련 사건 표적 수사 진행. 피고인 황운하 등 울산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은 청와대에서 하달한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범죄 첩보와 피고인 황운하의 지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던 중 2018년 1월 23일경 공업탑 기획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울산 남구 공업탑 땡땡땡 오피스텔로 피고인 송병기를 찾아가 그곳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위 범죄 첩보의 제보자이자 경쟁 후보인 피고인 송철호 캠프 정책실장인 피고인 송병기를 만나 울산시장 비서실장 박기성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다음 내사보고 관로 전 울산시청 공무원 상대 탐문 관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여 2018년 3월 16일경 울산시청 비서실장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관로 1. 피고인 황운하 등 울산지방경찰청 담당 경찰관들은 2018년 7월 16일 김땡땡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울산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8년 7월 26일 소명 부족을 이유로 보강수사를 지휘하였고, 이후 2018년 8월 29일 및 2018년 9월 20일 각각 수사 지휘를 통해 혐의 입증과 관련된 증거가 부족하므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수사 지휘를 했으나 피고인 황호라 등 울산지방경찰청 담당 경찰관들은 별다른 보완 없이 반복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2018년 11월 20일경 사건을 송치받은 울산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참고인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2019년 4월 9일 혐의 없음 처분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위 이제 여기까지만 일단 잠깐 말씀드리면, 이 처음에 이제 이 문제를 제기했던 소위 말해서 뭐 백원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건 자체가 김어준 씨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이 사건 자체가 2018년 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2017년 말에 10월 달에 일어난 사건인데, 검찰은 이걸 1년 8개월 정도 쭉 묵혀놨다가 2019년 4월에 그냥 무혐의 처분한 거 아니냐. 왜 이 사건을 묵혀놨다가 지금에 와서야 다시금 이걸 들춰내가지고 선거 개입이라고 수사하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이전부터 이 사건에 무혐의 처리할 거다, 이 사건 내용이 부족하다, 증거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울산지방경찰청에서는 계속 깔아뭉개면서 이거 기소 의견으로 우리는 보내겠다, 검찰로 증거 보완도 안 하고 기소 의견으로 계속 보내겠다고 고집을 했고, 결국엔 2018년 11월에 기소 의견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지방 검찰청의 담당 검사가 개별적으로 이제 수사를 좀 더 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도저히 이건 답이 안 나와서 2019년 4월 9일에 무혐의로 처분한 겁니다. 그리고 선거 개입에 대한 다른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제 수사가 다시 시작된 거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황운하나 김어준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의 디테일도 모르는 채. 아마 추미애 씨는 이걸 감추고 싶었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런 날짜들, 숫자들, 이런 것들을 보통 감추고 싶어서 공소장을 국회로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계속 읽겠습니다. 지금 전체 32페이지 분량 중에 지금 이제 18페이지 딱 중간쯤 왔습니다. 계속하여 피고인 황운하 등 울산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은 2018년 3월 20일경 다시 피고인 송병기를 김형수라는 가명으로 조사하여 객관적인 제3의 진술이 더 있는 것처럼 증거를 부풀리면서 송병기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위 가명조서 바로 뒤에 마치 김형수가 전 땡땡레미콘 대표의 운전기사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2018년 3월 25일자 수사보고를 편찬하는 등 피고인 송병기의 적극적인 가담하에 김기현 시장 주변 인물들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진행하였고, 2018년 3월 29일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에 의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판사의 지적에 불복하면서 이미 소명이 충분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 외에는 별다른 보완 없이 2018년 5월 3일 박희성 비서실장 등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담당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 피의자가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관련 조례에 의하여 지역업체 활용을 권고한 것이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바, 관련 조례의 내용 등을 비추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자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피고인 황운하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지적한 사실관계 및 법리적 다툼으로 인한 소명 부족 부분에 대해 보완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6.13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2018년 5월 14일 박희성 비서실장 등에 대하여 전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2018년 5월 17일 증거가 부족하여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담당 검사의 수사 지휘에도 따르지 않았다. 그 외에도 검사는 2018년 7월 17일 및 2018년 9월 5일 등 총 3회에 걸쳐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이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수사 지휘를 하였는데,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검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기소 의견으로 송치 지휘 건의를 반복하였고, 이게 이제 공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특히 위 2018년 9월 5일자 지휘건 때에는 검사가 앞서 보완 수사 지휘를 하였음에도 보완 수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관련 법리 오해, 수사 미진 등에 대한 법원 및 검찰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리 판단을 고집하고 추가 입증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2018년 12월 3일 일방적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결국 검찰은 위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보완 수사를 한 다음 2019년 3월 15일 박희성 등 3명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하였다. 한편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8년 3월 16일 경찰의 울산시장 비서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언론에 울산지방경찰청은 김기현 시장 비서실장이 건설업체 선정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울산시청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외압 과정에 김 시장이 연루됐는지 여부도 수사할 것임 등 외의 내용이 보도되었다. 2018년 5월 4일 박희성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사실도 언론에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를 짓는 시공사는 자유롭게 계약할 자유가 있는데도 이번 사건에서는 부당한 압력으로 특정 업체를 선정해야 했고 공권력의 개입으로 시공사와 레미콘 업체 사이에 갑을관계가 뒤바뀌는 결과가 됐다는 등의 내용으로 보도되었다. 특히 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2018년 5월 14일 언론에는 단순히 김기현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한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경찰의 의견서에 기재된 피의 사실 및 경찰에서 조사한 근거자료 등이 상세히 보도되었다. 또한 울산지방경찰청 지휘부와 수사팀만 알고 있는 피의자 중 일부에 대한 불법 정치후원금 관련 단서에 대하여도 경찰이 여제 수사 예정이라는 내용이 보도되는 등 아래와 같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레미콘 업체 선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졌다. 이렇게 선거에 개입을 한 거죠. 울산지방경찰청은요. 언론의 보도자를 뿌리면서. 내용이 좀 길어지는 관계로 2분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3분 녹음하겠습니다. 이런 개새끼를 진짜. 아유, 황혼아 이 새끼를 하여튼. 아유.